포토샵 픽스라고 불리는 모바일 여러분들의 디바이스에서 실제로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어도비 본사에서 직접 이 포토샵 픽스 개발에 참여를 하셨던 박가혜 님을 모셨거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어도비 프로 디지털 이미징 그룹 내 포토샵 모바일 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가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1년간 인턴으로 있으면서 2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중 첫 번째로 했던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소개드린 픽스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제가 픽스와 함께한 시간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일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께 오늘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박가혜 씨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거든요. 그러면은 포토샵 픽스 관련해서 작업을 많이 하셨었는데 간단하게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 포토샵 픽스는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픽스는 지금까지 PC 중심으로 한 포토샵 작업을 이제 모바일로 제대로 옮겨보자는 바람으로 시작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실 이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대중화되면서부터 버스에서나 친구랑 약속을 기다리면서 물론 노트북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간편하고 가벼운 디바이스로 잠깐씩 작업을 이어나갈 순 없을까, 아마 많은 포토샵 유저분들이 일찍부터 바라왔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연한 바람이 즉 포토샵을 실제 PC 포토샵의 퍼포먼스만큼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구현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포토샵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소프트웨어로 모든 기능들이 CPU 기반으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성능이 컴퓨터만큼 되지 못하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그대로 옮겨 구동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팀에서 이 일을 쉽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현재 저희 팀 프린시플 사이언티스트 직책으로 있으신 랜스라는 시니어 엔지니어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몇 년간 시간을 들여서 모바일에 구동될 수 있도록 이 CPU 기반 포토샵 코어 부분을 GPU 기반으로 재구성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후에 이를 바탕으로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리터치 기능들을 모아 그런 인기 있는 기능들을 몇 개 모아서 실제 출시될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포토샵 픽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랜스에게는 픽스가 몇 년간 공들인 반죽으로 빚어낸 첫 작품 같은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어도비 안에서 이 모바일 픽스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하셨던 건가요? 전체 부분이 아니라 특정 어떠한 부분을 맡아서 하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픽스에 있는 가장 많은 기능 중에서 이제 한 가지인 리퀴파이 부분 태스크를 맡았는데요. 일단 이 중에서 좀 색다른 기능이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 즉 안면 인식 유동화 기능이라는 기능입니다. 사실 이 기능이 얘기가 처음 된 이유는 픽스가 이제 모바일에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인 만큼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간편한 오토 기능들을 지원하자는 그런 고민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들 중 한 가지가 바로 이 안면 인식 유동화 기능인데요. 이는 사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미 디바이스에서 많이 쓰실지 모르겠지만 모바일로 셀피를 찍고 다양한 얼굴 리터칭 앱들을 이용해서 바로 손쉽게 수정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비록 실제 PC에 있는 포토샵에는 아직 없는 기능이지만 픽스에는 이 얼굴 리터칭 기능을 한번 제대로 구현해보고자 시작한 것이 제 인턴십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선 어도비 리서치 랩에 계신
김병문 박사님께서 구체적인 구현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면서 시작하셨고, 제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인턴으로 오게 돼서 김병문 박사님 멘토링 아래에서 픽스의 안면 인식 유동화 기능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린 대로 어도비에서는 이와 같이 리서치 랩 연구원분들이 테크 트랜스퍼를 통해서 어도비 제품군에 필요한 기능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프로덕트 팀 소속으로 이러한 연구원분들의 테크 트랜스퍼 과정을 직접 어도비 제품에 구현하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출시 전까지 작년 6개월 동안 페이스 어웨어 리퀴파이를 포함한 리퀴파이 태스크 부분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어도비 포토샵 픽스 안에서 전체 부분이 아닌 리퀴파이 부분을 담당하셔서 인턴십 과정으로 그 부분에 참여를 하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리퀴파이 기능이 그 부분에 개발을 참여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되게 많잖아요. 셀피 찍어가지고 뭐 화장도 하고 아니면 눈 키우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앱들이 있는데 이 리퀴파이 즉 포토샵 픽스 안에 있는 리퀴파이가 다른 앱들과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혹시 그런 점이 있나요? 네, 물론 다른 점이 있는데요. 우선 픽스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픽스는 물론 모바일 디바이스에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전문 아티스트들에게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도록 그렇게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요구사항,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고해상도 이미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리터칭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픽스가 지원하고 있는 만큼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고화질 이미지를 해상도 손실 없이 로드하고 수정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관리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많은 노력을 공들였어야 했는데요. 일단 이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저희가 포토샵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포토샵과 같은 어도비 제품군들과 연계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 공들여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픽스가 굉장히 큰 이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캔버스 위치 이동이 자주 필요한 태스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캔버스 이동과 리터치 적용으로 모드를 서로 뭔가 버튼으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바로 이 작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우선은 두 손가락으로 줌인 아웃 또는 뭐 캔버스 위치를 옮기는 식으로 그렇게 캔버스를 움직인 다음 그리고 한 손가락 터치로 리터치 효과를 적용하는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줌인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 또는 이동하는 부분은 두 손가락으로 하면서 그와 동시에 뭔가 툴을 다시 선택하지 않고도 바로 리터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태스크들이 구현되어 있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효과가 적용돼야 하는 태스크에서는 물론 캔버스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네, 대부분 태스크는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어떤 점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퀴파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네네. 네. 직접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은 박가희 씨의 아이패드에서 직접 포토샵 픽스를 구동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몇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았는데요. 우선 보시다시피 픽스에는 여러 가지 태스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이 리퀴파이 태스크라서 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화면이 약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 포토샵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리퀴파이 툴들이 워프와 여기 보시다시피 워프와 그리고 퍼커 블롯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스웰로 지금 컴포짓돼서 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얼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리퀴파이들을 탑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 가지 툴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 있는 여러 필터들 이름을 좀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이 픽스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네, 것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리퀴파이 툴들 네네. 이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조금 색다른 점이 있는데 보통 포토샵 또는 다른 리터칭 어플리케이션들이 롱 프레스를 통해서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퍼커 블롯이나 투얼이 계속 적용되어지는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픽스는 제스처를 이용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러한 것을 조절하려고 구현해 두었는데요. 그러면은 포토샵 같은 경우는 아니면 또 다른 앱들 같은 경우는 뭐 에어브러시 같은 경우 이렇게 마우스를 누르고 있으면 계속 그 이펙트가 적용이 되는데 네, 이 아무래도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라는 터치를 통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식의 입력이나 네. 아니면 인터페이스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왜냐하면 마우스 같은 경우에 뭐 드래그를 꾹 클릭을 하면서 드래그로 이렇게 제스처를 만들어내기에는 사실 조금 번거로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로 옮겨지면서 그런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많은 다른 색다른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도한 것이 바로 이 제스처입니다. 살짝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우선 어, 픽스에서도 포토샵과 같이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은 왼쪽에 브러쉬에 대한 팔레트를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픽스에선 지금 리퀴파이 태스크에서는 사이즈만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사이즈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픽스 자체는 캔버스를 줌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어, 브러쉬 사이즈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여드리자면 이제 원하는 곳으로 움직여서 사이즈 조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퍼커와 블롯이 컴바인된 스웰인데요. 네네. 뭔가 이미지를 오므리고 부풀리는 이런 음, 작업을 제스처로 구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눌러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이펙트를 적용한 위치를 터치한 다음에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이펙트가 적용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네, 있는 직접 거군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이렇게 컴바인이 가능한 이유가 제스처로 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제 퍽과 블롯으로 나누어져 있고 마찬가지 스웰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 같이 있는 반면 이제 픽스에서는 제스처로 이렇게 어, 매니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퍼커나 블록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필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투얼 같은 경우도 어느 쪽으로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마우스로 선택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네, 어느 뭐 시계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고 양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취소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양을 조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손가락과 터치라는 이 새로운 인터페이스 덕분에 그 부분이 되게 쉬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로바로 적용하면서 이펙트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아진 부분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러한 기본적인 리퀴파이 기능들이 있지만 또 제가
또 메인으로 한 부분이 Face Aware Liquify, 즉 안면 인식 유동화 기능인데요. 이렇게 안면 인식 유동화 기능을 들어가면 이렇게 얼굴이 디텍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얀 선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원하는 얼굴로 들어가면 잠시만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줌인하는 기능도 있어서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지금 자동으로 줌인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원하는 모드들을 적용하여 얼굴을 변형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능이 시중에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리면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워프라던가 스웰 투어를 컴바인해서 그러니까 조합해서 얼굴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눈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고 하면 눈 쪽에 블러 기능을 블러 브러쉬를 올려서 좀 더 눈을 확대시킨다던가 아니면 가름한 얼굴을 위해서 얼굴 라인에 워프를 적용을 해주는 식으로 비록 같은 슬라이더로 적용되는 것 같지만 그 내부에서 얼굴이 어떻게 변형되는가 그런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존의 다른 앱들 같은 경우에는 안면을 인식해서 리터칭을 하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그 필터들의 기능을 써서 브러쉬 형태로 지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지금 그거를 말씀하신 이유는 포토샵 픽스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픽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브러쉬 대신 페이스 메쉬를 만드는데요. 그 페이스 메쉬를 얼굴에 맞게 디자인을 한 후에 그 메쉬를 직접 변형시킨다면 아무래도 좀 더 얼굴 정보에 맞는 그러한 얼굴 데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구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키운다고 하면 이제 눈 바운더리를 직접 조절하면서 예를 들어서 눈을 좀 더 뜨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눈 아래쪽 위쪽 라인을 좀 더 넓힌다거나 아니면 뭐 코 같은 경우에도 보통 브러쉬로 움직이면 좀 어려운 부분을 이제 코 메쉬 부분을 직접 움직임으로써 코 폭을 조절한다던가 입술 라인을 뭐 스마일을 좀 더 변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픽스에 실제로 지금 출시된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좀 더 추가된 모드들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에 픽스에 다시 추가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 뭐 페이스 메쉬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도비 포토샵 같은 경우에 퍼펫 워프라고 있거든요. 퍼펫 워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메쉬 보기를 킬 수가 있어요. 메쉬 보기를 키면 실제로 이미지를 수정할 때 있어서 이미지를 작은 삼각형 형태로 작은 도형 형태로 이렇게 다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최대한 변형이 적지만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 있도록 그 세 개의 포인트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변형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기술이 이제 얼굴 인식과 결합이 돼서 이 포토샵 픽스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포토샵 픽스에서는 메쉬를 볼 수는 없죠. 네, 지금 저희 디버그 모드에서만 볼 수 있고 실제로 메쉬를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 다른 그렇죠. 개발자분들만 네.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계속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다른 점은 픽스가 그래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이제 좀 더 메모리 관리도 하기 때문에 멀티페이스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진짜 3, 40명 단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얼굴 디텍션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물론 만약에 얼굴 이미지 화소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쉬 크기가 작아서 좀
충분히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기술적인 한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몇십 명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도 얼굴 하나만 있는 이미지랑 동일하게 리터칭 모드를 적용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졸업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서로 수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혹시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대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가능할까요? 네, 우선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새로운 모드가 이렇게 추가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메쉬 디자인, 얼굴 메쉬 디자인을 한번 업데이트를 확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이마까지는 메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마를 추가하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이고 몇 가지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훨씬 메쉬가 파인해지고 그러니까 세밀해지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얼굴 데포메이션이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수학적인 알고리즘도 더해서 이제 좀 더 그런 솔버를 이용해서 풀면 더욱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놓았는데 아마 향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기존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나 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 코, 입만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서 브러쉬 적용을 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었지만 어도비 포토샵 픽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메쉬로 변환한 다음에 그것을 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변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변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수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얼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데포메이션이 나올까, 그런 뭔가 디자인적인 이해도 반영된 데포메이션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하나 벌텍스를 움직이기에는 좀 지저분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곡선을 자연스럽게 만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수학적인 연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버텍스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자연스럽겠지만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수학적인 솔버들이 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수학. 얘기만 들어도 막 머리 쥐가 나려고 그러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박가희 씨께서 어떤 식으로 저희 어도비 포토샵 픽스에 대해서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다른 어플리케이션들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단순하게 브러쉬 칠이 아닌 이제는 메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셨고 향후에 좀 더 발전된 그런 솔버들과 그다음에 좀 더 세밀해진 버텍스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안면인식 유동화 제가 2번 말씀드렸습니다. 안면인식 유동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변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박가희 씨가 실질적으로 인턴십으로 저희 어도비 포토샵 픽스 개발에 참여하셔가지고 제작에 참여하신 저 리퀴파이 부분을 보셨고요. 유동화 부분을 보셨고 이제부터는 제가 다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어도비 포토샵 픽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온라인 세미나니까 수고하신 박가희 씨께 박수를 부탁드리면 각자 물개 박수를 치고 계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어도비 포토샵 픽스입니다. 어도비 포토샵 픽스고요. 어도비 포토샵 픽스는 박가희 씨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가지가 있죠. 캡처도 있고, 픽스도 있고, 믹스도 있고, 그다음에 컴프, 프리뷰, 되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어도비 포토샵 픽스 같은 경우에는 픽스와 믹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포토샵에서 하던
할 작업을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여기 디바이스에서 한 작업을 다시 포토샵 데스크탑으로 옮겨서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주는 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다른 앱들은 저희가 다른 아마 24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아무래도 스페셜 게스트가 있었던 만큼 주로 픽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제가 픽스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불러와서 작업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만약 사진을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어디에 있는 사진을 불러올 것인지 그것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디바이스로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지금은 아이패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시잖아요. 셀피도 많이 찍고 지나가는 강아지도 찍고 꽃도 찍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진도 찍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이트룸 쓰시는 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라이트룸에서 촬영한 어셋들을 바로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룸 모바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사진들을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출장 가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런 식으로 라이트룸에서 동기화한 사진들도 바로 불러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서도 직접 이미지를 불러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트룸 포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파일,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어셋 안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주실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폴더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제 아이디로 로그인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안에 있는 파일들이에요. 이 포토샵 믹스 같은 경우도 로그인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제가 제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같은 계정으로 연동된 그런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라이브러리 어셋들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 어셋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도비 스탁에서 어떤 이미지를 구입하셨다 그러면은 그런 이미지들도 여기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리터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개의 사진들을 미리 불러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이미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포토샵 픽스를 설치를 하시면 이게 이 두 가지가 항상 보여요. 이것은 일종의 샘플 파일이자 튜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픽스를 만약 처음 다운로드 받아보신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살펴보시면 이 두 개의 샘플을 살펴보시면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부터 해볼까요? 예, 일단 간단한 수정. 이거는 예, 제가 직접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화면이 예, 이제 제대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사진을 촬영해서 가져온 거예요. 직접 뭐 라이트룸이나 아니면 다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가져온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이 태양광이 아니었거든요. 조명이 태양광이 아니어가지고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요.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아서 뭐 색상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들 노출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메뉴부터 차근차근 한 번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크롭해서 자르기 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써보셨을 것 같아요. 뭐 포토샵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툴 중에 하나인 자르기 툴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개의 귀퉁이에 핸들이 있어서 바로 잡아서 원하시는 대로 이미지를 자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밑에 보시면 0.0이라고 되어 있고 각도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약간만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잘라내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확대되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픽셀이 없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미지를 확대해서 잘라내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포토샵에서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촬영을 했는데 약간 삐딱하게 찍힌 사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역시 뭐 모바일 디바이스 안에서 바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후 좌우나 위아래 플리핑하는 뒤집는 것도 포토샵 픽스 안에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미지를 회전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그 각각의 카메라 해상도나 디바이스 해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찍은 것을 뭐 정사각형으로 자르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동영상에 쓰기 위해서 16:9로 자르고 싶다든지 그러신 경우에는 미리 정의된 이런 식의 프리셋들이 있어서 이런 프리셋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미지 크기를 잘라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 잘라내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체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를 그거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잘라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어저스트 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어저스트 툴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라든지 컨트라스트라든지 세츄레이션, 그 다음에 섀도우나 하이라이트의 값들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노출이 언더인 사진이니까 조금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터치를 통해서 그냥 슬라이딩만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지금 이 제가 노출 값을 조절을 했는데 이 화면 상단 왼쪽에 보시면 두 개의 아이콘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하고 이 아이콘이 있는데 첫 번째 아이콘은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한 이펙트, 이거는 일종의 보정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포토샵에서는 보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 얹혀서 작업하는 것이 모바일 픽스에서는 그렇게 같이 구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보정 레이어의 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퍼시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시 감추시거나 켜실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세츄레이션도 좀 조절해 볼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 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어저스트 모드를 들어가서 보정을 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누르고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여요. 원래 제가 수정하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노출과 세츄레이션을 조절한 이미지는 손을 떼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되돌리고 싶으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을 터치를 하시면 돼요. 되돌리기 화살표가 하나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저기를 터치를 하면 그 전의 단계로 다시 리두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그 부분을 계속 터치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손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 값이라든지 하이라이트 이런 부분들도 포토샵에서는 다 마우스를 통해 가지고 조절을 하셨겠지만 이제는 디바이스 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섀도우 부분을 좀 줄이고 뭐 하이라이트를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보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어도비 포토샵 픽스가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완료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 보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상단에 있는 첫 번째 여러 개의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터치를 해보면 이거는 그 메타데이터가 보여요. EXIF 데이터가 보여서 뭐 어떤 카메라를 찍었는지, 뭐 어떤 렌즈로 IS 값은 얼마였고, 조리개 값은 얼마고, 셔터 스피드는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커넥트 상에서는 제대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5월 4일 날 찍은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 중에 하나라고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 그 다음에 있는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제가 지금 포토샵 픽스에서 보정한 이미지를 이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포토샵으로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는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데스크탑에서도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있는 포토샵 CC가 있다면 그 포토샵 CC로 파일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보내놓을게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Send to Photoshop CC라는 지금 팝업 창이 떴는데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을 클라우드로 올려서 제 아이디로 로그인된 포토샵 CC를 인터넷 어딘가에서 찾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리터칭한 파일을 포토샵을 실행시키면서 열어줍니다. 실행시키면서 열어줘가지고 나머지 작업들을 좀 더 세밀한 작업들을 데스크탑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뿐만 아니라 라이트룸으로도 보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CC 라이브러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해 놓으신다거나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도 전부 다 올려놓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디바이스는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SNS에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좀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라이트.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이거든요. 이게 들어갈 때마다 화면이 이렇게 되는군요. 이제 잘 보이시죠? 지금 보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사장님이에요. 저희 사장님과 사장님의 아들의 사진이거든요. 간만에 가족끼리 놀러 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셨어요. 근데 풍경은 너무 좋았는데 역광이었던 거죠. 역광이어가지고 사진에 누가 찍혔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 좀 어떻게 얼굴 보이게 해줄 수 없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받아가지고 물론 메시지로 보내셨어요. 메시지로 보내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포토샵 픽스로 수정을 해서 드렸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크롭 있고 첩 여기 끝 왼쪽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라이트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어드저스트의 노출값을 조절을 하게 되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얼굴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뒤에 해가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노출값을 조절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직접 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으셨겠지만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부분적으로 그 노출값을 조절할 수 있는 툴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일단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하고 이 부분을 밝게 하겠다라고 얼굴만 해드리면 되겠죠? 뭐 옷은 원래 좀 어두운 색이니까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장님은 뭔가 대단한 걸 한 줄 아직까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문지르기만 했거든요. 언제 사장님 얼굴을 문질러 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문질러서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보정할 수 있는 이 기능은 사실상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로컬 어저스먼트라는 기능으로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로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의 노출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는 이 포토샵 픽스 안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칠한 부분만 바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려면 왼쪽에 패널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사이즈, 하드니스, 오퍼시티하고 점점 찍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마스크가 어디에 적용이 됐는지 어디에 이 이펙트가 적용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어디를 문질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됐는지 또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장님께서 매우 만족을 하셨다라는 뒷이야기까지 전달을 해드리는 것으로 예, 이 기능 소개를 마쳤고요. 예,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예, 일단은 한정만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힐링 브러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에서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가 힐링 브러쉬라는 게 있었는데 그 힐링 브러쉬는 뭐 기존의 클론 툴이라든지 패치 툴이 개선이 돼서 감쪽같이 없애주는 그런 툴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 포토샵 픽스 안에서도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열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지금 이것도 역시 해변에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 중에 없애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뭐 없애고 싶은 게 갈매기가 될지 신발이 될지 그 부분은 좀 고민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신발이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여기 신발을 벗어놓고 바닷가에 서핑을 하러 나간 사람의 사진을 찍은 거였어요. 근데 신발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해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남겨져 있고 갈매기도 한 마리 와서 앉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뭐 신발을 지우고 싶다거나 갈매기를 이 사진에서 없애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다 포토샵에서 이 사진을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셨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포토샵 픽스 안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까 박가희 씨가 소개해 주신 유동화 리퀴파이 옆에 있는 힐링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힐링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가지 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게 스팟 힐이고요. 그 다음에 클론 스탬프, 그 다음에 픽스 레드 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픽스 레드 아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야간에 스트로보, 즉 플래시를 켜고 촬영을 하게 되면 사람들 눈이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 빨갛게 나오는 것을 자동으로 수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역시 이것도 안구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빨간색을 자동으로 없애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툴을 선택했을 때 아무런 빨간 눈이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스팟 힐이라는 브러쉬가 선택이 되는데 이 브러쉬를 가지고 그냥 칠하시면 돼요. 칠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래를 자동으로, 모래 위에 있는 신발을 자동으로 없애준다. 그래서 보다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신발만 딱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픽셀까지도 같이 계산을 하면서 포토샵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자연스럽게 묻어갈 그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또 갈매기를 없애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갈매기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터치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바로 이미지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다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돌리시거나 아니면 다시 보거나 하실 수가 있고 원본 이미지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신발과 갈매기가 같이 있었던 사진이지만 이제는 이 사진을 손가락을 떼면 이런 식으로 원본에서 수정된 이미지를 바로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패치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패치 툴은 최종적으로 적용된 그 제 이미지에서 수정된 부분의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 영역을 보여줘서 이 영역을 어디로 대체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전에는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해서 보면 이 부분에 지금 요 부분을 보시면 다시 언두를 해볼게요. 제가 손가락으로 빅터치를 하면서 약간 밑으로 내려와 있었던 그런 부분이 보이셨을 텐데 그 부분을 패치 툴로 하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치 툴을 써가지고 다시 해볼까요? 스팟 툴로 이 부분을 처리를 하고 나서 이미지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패치 툴을 가지고 다른 이미지 영역, 이거는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클론 툴로 쓰셨던 그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다가 패치를 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 클론 스탬프 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포토샵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파클링 브러쉬랑 패치 툴이 포토샵 픽스 안에서도 다 같이 지원이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디포커스랑 그 비네팅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페인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 이 안에다가 페인트 브러쉬로 칠을 하실 수도 있어요. 페인트 브러쉬나 컬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짚어볼까요?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페인트부터 설명드릴게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컬러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실제로 컬러 피커에서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선택되어 있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에 그 어도비 컬러나 어도비 캡처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스와치의 색상을 여기서도 바로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색상을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어도비의 모바일 앱들은 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라이브러리와 연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캡처나 컬러 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색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언제 어디서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 다른 모바일 앱에서도 항상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러쉬 사이즈 선택을, 컬러를 선택하고 브러쉬 사이즈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하드한지 소프트한지 브러쉬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브러쉬를 그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토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다시 돌릴 수가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블렌드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블렌드 시키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컬러를 강조할 것인지 아니면 세츄레이션 시킬 것인지 디세츄레이션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좀 모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 탑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리터칭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 사진을 가지고 한 번씩 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포커스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지금은 모든 사진이 다 포커스가 맞아 있거든요. 근데 어느 특정 부분만 포커스를 흐리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역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슥슥슥슥슥 문지르게 되면 그 이미지들이 다 포커스가 안 맞게 되죠. 그 영역 확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오퍼시티 밑에 있는 이런 점들을 터치를 하게 되면 제가 어느 영역에 이 이펙트를 적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갈매기만 놔두고 이 상태에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디포커스 시키겠다 라고 하고 이 마스킹 부분을 딱 끄게 되면 제가 원하는 피사체인 갈매기만 제대로 보이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 디포커스나 아니면 다시 리스토어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포커싱을 다시 맞게끔 원래는 원래 이미지를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미지는 이랬었지만 디포커스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지금처럼 필요 없는 피사체는 가리고 여러분들이 부각하고자 하는 피사체만 보이게끔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이펙트들을 적용했는지 밑에 파란색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네팅 효과도 이 안에서 주실 수가 있어요. 비네팅 효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포토샵 최신 버전, CC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블러 필터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기존에는 블러 이펙트를 주면 한 번에 딱 적용이 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블러가 적용이 되는지 뭐 이런 영역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블러 영역 지정하듯이 그런 인터페이스가 포토샵 픽스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비네팅 효과도 이 안에서 주실 수가 있어요. 비네팅이 끝나는 지점, 뭐 시작하는 지점, 그 다음에 비네팅 컬러까지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컬러는 까만색으로 지정을 하고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비네팅의 기준점이 어딘지 그런 것들도 다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비네팅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비네팅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제는 기존의 뭐 라이트룸이나 카메라 로 플러그인에서 하실 필요 없이 이제는 포토샵 픽스 안에서도 바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OK 누르게 되면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디포커스, 비네팅 이런 효과들이 다 적용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이제는 굳이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이 이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안에서 지금은 제가 아이패드로 보여드리고 있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도 이 안에서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바이스 안에서 이런 이미지 리터칭들을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어저스트라는 요 이미지를 이 이미지를 다 수정을 한 다음에 포토샵에다 보냈었거든요. 그 포토샵에다 보냈는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불러져 있어요. 이미 불러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아이패드를 끌게요.
지금 이게 바로 포토샵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화면이거든요. 이 레이어 패널을 한번 보시면 제가 적용했던 이펙트들이 전부 보정 레이어로 다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만 지정을 해가지고 아까 하이라이트 앤 섀도우랑 세츄레이션이랑 노출을 세 가지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레이어, 별도의 효과 레이어로 다 들어와 있어요. 효과 레이어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제든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효과 레이어들을 끄게 되면 이게 아까 원본 사진이었죠. 제가 찍었던 약간은 노란기가 많았던 그러한 이미지였지만 포토샵 픽스에서 수정한 내용들이 다 이 포토샵에서도 다 레이어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작업을 데스크탑에서 하실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전부 같은 어도비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길에서나 아니면은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디바이스로 작업한 이미지들을 여러분들의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에서 즉시 바로 수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포토샵 픽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반에 박가혜 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런 리키파이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허를 내놨죠. 그 리키파이 기술은. 그쵸? 그러면은 다른 회사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는 없겠네요. 네, 우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기본 리키파이 제스처 부분이랑 그리고 페이스 메쉬를 이용한 페이스 어웨어 리키파이 이 두 부분은 특허로 내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려갖고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리키파이 기능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포토샵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힐링 또는 노출 조절, 자르기, 뭐 컬러 보정 아니면은 부분 어저스먼트 브러쉬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일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카메라로 촬영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또는 다른 어디에 있는 파일이라도 여러분들 디바이스가 억세스할 수 있으면 그런 이미지들을 다 바로바로 보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좀 더 정밀한 세밀한 보정이 필요하다면 포토샵으로 불러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것으로 포토샵 픽스의 기능 소개 및 박가혜 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